이번 시간에는 예외 떠넘기기 코드인 throws exception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외 처리 방법으로 try catch 구문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예외 처리 방법이 throws exception입니다. 자, 이 throws exception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메서드나 생성자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메서드나 생성자에서 발생한 예외를 대신 처리하는 코드가 바로 throws exception입니다. 자, 메서드 안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에러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직접 처리하지 않고 그 즉시 예외를 잡아서 호출한 부분으로 예외를 그대로 떠넘겨주는 방식의 키워드가 throws 구문입니다. 자,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쓰는 건가? 메서드를 더 이상 실행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외가 발생하면 나는 이 메서드를 즉시 그 자리에서 종료하며 발생된 예외에 대해서 호출부로 떠넘기겠다라는 뜻이죠. 자, 아래 코드를 한번 볼게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난해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흐름만 파악하고 나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throws exception은 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메서드 뒷부분에 자, 바로 throws 키워드가 이렇게 붙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메서드는 실제 발생된 예외에 대해서 예외를 호출부로 떠넘기겠다라는 소리예요. throws 뒤에는 예외의 종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예외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메서드는 이 자리에서 즉시 종료되고 throws exception을 만나서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그대로 예외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서드는 바로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throws exception이 붙어있는 이런 메서드나 생성자들은 호출할 때 예외 처리를 대신 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호출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hrows exception은 저희가 언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바로 예외 처리를 강요하고 싶을 때 바로 메서드나 생성자에 throws exception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 구조를 한번 보면 예외가 발생했다, exception을 만나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호출부로. 자, 그러면 예외가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try catch 구문을 만나고 캐치 영역으로 넘어간 다음에 정상 흐름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예외 처리를 강요할 때 사용한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코드는 try catch 구문으로 에러 처리를 대신 처리한다. 사용하는 방법,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형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제 많은 코드들이 throw exception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코드로 확인해 볼게요.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패키지는 exception. throws 언더바를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클래스로 throws ex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throws ex01이라는 것도 하나의 클래스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static 메서드 static 배열을 선언하고 메인 메서드에서 즉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public. 자, 그 다음에 static string 대괄호 ar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변수인 거 아시죠? 멤버 변수입니다. 자, 여기에는 내가 필요한 코드를 직접 이렇게 생성자를 초기화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같은 static 메서드에서 static을 호출하려면 당연히 얘도 static 변수여야겠죠?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아까처럼 자, 홍길동, 자, 이순신, 신사임당을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배열을 사용하고 있는 메서드도 하나 같이 만들겠습니다. 자, greeting이라는 뭐 인사하다죠. greeting 메서드는 매개 변수로 static void라고 하겠습니다. 자, index, int index를 받고요. 이 int index를 이용해서 바로 arr 변수의 매개 값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런 메서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정상적인 값을 여러분이 전달한다면 얘는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근데 greeting 메서드를 여기서 저희가 호출할 때 매개 값으로 10이라는 값을 전달했어요. 자, 그럼 이 코드는 어떻게 실행이 되죠? 바로 호출할 때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메서드 안에서 잘못된 값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즉시 에러를 발생시키고 여기서 멈추게 되네요. 자, 만약에 try catch 구문을 메서드 안에서 쓰게 된다면 메서드는 정상 흐름으로 흘러가고 메서드의 정상 종료가 일어날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이런 메서드는 정상 종료할 필요 없이 잘못된 값을 전달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메서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이럴 때 이 메서드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 자, 바로 이런 경우 메서드에서 에러를 대신 처리하는 throws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발생한 에러에 대해서 메서드가 예외를 잡아 호출부로 넘겨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작성했더니 메서드 호출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빨간 줄로 에러 코드가 떴을 겁니다. 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unhandling exception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예외가 넘어왔지만 핸들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코드, 이런 메서드를 여러분이 호출하실 때는 예외 처리를 대신 진행한 상태에서 반드시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열의 참조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나요?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했다면 예외가 그대로 그 자리로 넘어오고, 자, 메서드 호출할 때 try catch 구문에 강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신 예외를 처리하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throws exception이 걸려있는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실제 자바 안에는 존재합니다. 자, 그걸 대표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자, 대표적인 throws 메서드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lass.forName 이라고 적고, 자, 여기에다가는 뭐 이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이거는 메서드입니다. class라는 클래스의 forName이라는 스태틱 메서드죠. 자, 근데 실제 얘는 확인해 봤더니, 마우스를 올려 봤더니 unhandling exception이라는 에러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실제 이 친구의 역할은 클래스를 찾아서 메모리에 준비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자, 근데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외부적인 부분을 손대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외 던지기 처리 코드가 되어 있는 메서드다 이 말이죠. 자, 바로 이런 코드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아, 이거는 예외 던지기가 넘어오는 코드구나. 자, 이렇게 확인하고, 자, 마우스를 올려서 밑에 보시면 서라운드 트라이 캐치 구문이 있죠? 자, 바로 이렇게 처리해 줬더니 예외 처리가 대신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클래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넣어보죠. 자, 당연히 이런 코드만 여러분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이거는 대표적인 throws exception의 예시였고요. 생성자에도
이런 코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자, 대표적인 스로우즈 생성자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더, RD는 자, new 파일 리더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첫 번째 있는 걸로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첫 번째 있는 걸로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성하고 봤더니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부분에 에러가 발생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마우스 올려봤더니 unhandling exception을 던지고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코드가 예외 던지기 처리를 하고 있는 생성자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처리를 대신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try catch 구문으로 예외 처리를 이렇게 대신하고, 자,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예외 처리를 대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코드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얘를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예외 처리를 대신 진행하는 형태로 코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 throws exception으로 넘어오는 코드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게 바로 throws exception의 비밀인데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방금 저희가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자동으로 .printStackTrace라는 걸 같이 찍어줬어요. 자, 이게 뭘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캐치 구문 안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 바로 이 변수에 점을 찍어 사용할 수 있는 printStackTrac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자, 우리 첫 번째 메서드에 호출해서 그 에러의 종류가 이렇게 뜨게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실제 에러가 발생한 걸까요? 자, 실제 이 자리에서 에러가 발생한 건 아니고 발생한 에러의 종류를 그대로 찍어주는 메서드입니다. 자, 에러의 종류를 출력해주는, 에러의 내용을 출력해주는 메서드예요. 자, 이런 코드는 매번 .printStackTrace라는 이 코드는 매번 사용되는데 왜 매번 사용이 될까요? 자,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고 나면 에러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예외 처리와 동시에 아주 많은 형태로 에러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printStackTrace라는 메서드니까요. 여러분 동시에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throws exception이라는 거는 메서드나 생성자에서 발생한 예외를 떠넘겨주는 코드다. 자, 언제 사용할 수 있다? 자, 메서드에서 잘못된 값을 전달받았을 때, 자, 문제가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메서드라면 예외 처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throws exception이 붙어있는 이 코드를 호출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바로 예외 처리를 대신 진행하고 사용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셨죠?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